이재명 대표한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안진거리 이재명. 와 이건 제가 한 이재명 대표를 잘하는 한 100사람 중에 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10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그건 너무 건방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가 시도가 되잖아요. 계속 정치검찰은 죽을 때까지 마녀 수사가 아니라 마녀 사냥을 하고 있고 수구 언론과 국민의힘과 구구단체는 마치 이재명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같은 뭐 주변에 맨날 사람이 죽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근데 이재명 대표를 잘 알면요 친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조금만 친해지고 대화가 되면 재밌는 분이에요. 맞아요. 허물이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정겹고 유머러스하고 약간 개그도 하고 98년 12월에 제가 참여연대를 갔다 그랬잖아요. 갔더니 그때 그분이 성남 시민의 모임 집행위원장을 하고 계셨어요. 인권 변호사로. 근데 성남 시민의 모임이 나중에 성남 참여자치연대로 이름 바꾸고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랑 공동체가 돼요. 전국 공동체 네트워크. 근데 진짜 열심히 그때 당시에도 제2의 박원순, 제2의 조희연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아이디어도 많고 헌신적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아이디어가 없으면 시민운동이 발전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기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는 많은데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건 진정성이 떨어져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와서 계속 훈수 만들고 아이디어 많은 사람. 근데 박원순 변호사도 그렇고 이재명 변호사님도 그렇고 당시에 이분들이 왜 전국 시민운동의 리더들이고 엄청난 지지를 받았냐면 열심히도 하고 용기도 있는데 거기다 아이디어 그리고 기존의 진보 진영이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성찰적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운동가로서는 정말 성남 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이재명 변호사 당시에 지지를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성남 2000년도에 가고 낙선운동 막 강의도 하고 같이 이재명 성남 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등등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2000년 중반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국회 기자회견을 가면 또 항상 후배들 반겨주고 이제 본인은 이제 제도정당의 시민운동가에서 부대변인으로 와 있고 우리는 이제 아직도 이제 참여연대라든지 성남 시민단체 하는데 국회 기자회견을 가면 우리 후배들 왔어. 엄청 고생 많이 하고. 이재명 대표가 후배들을 되게 예뻐하시네요. 엄청 격려 많이 해줬어요. 성남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악마화되어 있는 이미지 또는 굉장히 뭐랄까 냉정하고 딱딱한 이미지는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이야기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재밌다. 다만 그렇게만 지금 사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치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400번을 당하고 지금도 또 기소가 되고 또 압수수색을 당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을 막 일주일에 몇 번씩 바로 다니고 심지어 총선 전에 연계달라는데 정치검찰을 편들어주는 정치판사들이 세상에 지금 나경원은 재판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국회 폭력 사태로?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막 선거 전날 재판 잡아버린 놈들 아닙니까? 이건 엿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네 선거운동 하지 마. 너 그냥 총선 민주당 총선에 참패해라. 그러니까 독을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마트마 간디도 아닌 분이 웃고 다닐 수만 없잖아요. 유머를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심지어 주변 사람들께 다 대표니까 지인들, 측근들도 구속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대표니까 버텼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라도 못 버텼고요. 내가 정치 안 할 때니까 다 풀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저라도 웃음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 사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측근, 내 참모 다 구속시키고 전부 다 압박당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웃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놈들이 만든 정치검찰과 수구세력이 만든 악마 이미지에다가 악마 프레임에다가 최근에 이제 대표님이 보면 한 매년 보면 좀 딱딱한 표정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 사람 무서운 사람, 딱딱한 사람, 주변에 늘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근데 실제 수십 년간 보아온 저희 봤을 때 굉장히 재밌고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느 날 경기도지사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해요. 지사님이 제가 그거 있거든요. 그 마트 노동자들 박스아웃에 400건씩 그 진열하고 나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멍이 없으면 엄청 미끄럽고 무거워요. 이 손가락하고 손목하고 팔꿈치가 아파요. 그게 마트 여성 노동자, 그다음 택배 노동자들. 근데 우리도 생활 속에서 박스 무거운 걸로 뭐 이삿짐 나르고 그러면 진짜 무겁잖아요. 그래서 종이 박스에 구멍을 뚫자 플라스틱 박스나 캠페인 하고 있었거든요. 마트 근처에가 이재명 대표님 그거 보고 역시 그래서 저랑 민생경 임원들을 경기도지사
경기도 무조건 경기도 종을해요. 지사실로 갔더니 야 진짜 안진거리는 아이디어 좋아. 어떻게 그 생각이 냈어? 나도 평소에 생각했는데 하면서 동지 이제 또 그 순간 또 동지가 되는 거예요. 행정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행정의 달인이었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래 맞아 노동자들이 박스 얼마 힘들 때 내면서 그걸 힘을 실어주려고 저를 불러서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락 같이 먹은 다음에 본인이 직접 경기도지사실에 있는 이제 사진이랑 이런 촬영하는 비서진들 모아가지고 사진도 다 찍고 페이스북에 바로 이겁니다. 오늘 민생경제사 안진걸 소장을 제가 초대해서 만났습니다. 박스에 구멍 뚫어야죠. 이게 생활 속의 노동 존중이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 가야 될 방향입니다. 국민을 위한 거, 노동자를 위한 게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는데 당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 페이북 스타니까 맞아요. 뭐 몇 개 언론이 나온 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유능하고 아주 세심한 분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네, 인간적인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아주 정책적으로 유능하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세심하고 다만 너무나 만약에 정치검찰에 악독한 수사가 없었으면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대선 후보 때도 저는 대선에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24만 표만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진짜 저는 지금도 자다가도 윤석열과 24만 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잠이 깨고 막 가슴을 쳐요. 24만 표 0.7% 눈물이 나고 성질이 나고 한잔 예, 이럴 때 한잔 해야 돼요. 예, 오늘 선생님한테 많은 얘기 듣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 에피소드. 이거 언제 들어봐?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성남시장 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는 길이었는데 제가 이제 후배들이 그때 MT 갔던 후배들이 모였었던 거야 한 10명. 형 이재명 씨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봐. 이재명 선배한테 야 지금 좀 쉬고 계시겠지. 10시 반이었거든. 밤. 근데 전화를 해봤어요. 진짜로 이제 애들이 해라니까 후배들이 술김에. 근데 전화를 바로 받아요. 오늘 정성우 의원하고 소주 한잔하고 지금 성남 집으로 가는 길인데 너는 어디니 그래요. 이제 친하니까. 시장님 여기 마침 강남 우리 지금 논현동 쪽에서 호프집에서 소주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논현동? 기다려. 5분 만에 나타나 버린 거야. 후배들한테 막 맥주도 사주고 막 개그도 아재 개그도 막 하고 그때 있던 후배들은 너무 우리가 아는 이재명은 너무 인간적이고 재밌고 명랑한 분인데 왜 이렇게 악마를 하냐. 만나기만 하면 괴로워하죠. 아니까 뭐 그런 거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나중에 이재명을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 만들어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 에피소드들 그런 따뜻했던 기억들. 그럼 가장 최근에 연락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네, 가장 최근에 연락한 건 대선 후보 때 감정평가사님들 한 400명이 감정평가사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들 민생경영부랑 친한 감정평가사들 중심으로 이재명 지선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지선의 내용은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기에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한 지자체장이 해낸 최고의 성과다. 그럼요. 다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져왔는데 공공으로 환수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망할지도 모르니까 먼저 환수하는 수법을 쓰고 머리 좋게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5,503억을 환수했는데 이건 자기들이 그런 사업에 다 예산을 뛰어들지 않냐면 그 수용을 하잖아요. 공공개발 사업에서. 그래서 미리 5,503억을 확보한 것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기자회견 했더니 보시고 연락이 왔고. 아이 저기 안진걸 소장 그거 어떻게 그런 거 한 거야? 뭐 그래서 아니 제가 후보님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대장동 사업 잘하신 거잖아요. 5,503억이나 그 개발 탐욕에 물든 업자들이 다 가져갈 뻔한 거 5,503억이나 확보를 하신 건데 너무 잘했는데 너무 억울해. 저희들 보기도 안타깝고 열받았는데 뜻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마침 주변에 몇 명 있었는데 그분들 한 400명 모아왔습니다 했더니 멋쩍다는 목소리로 그래요 고마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예요? 감정평가사님들하고 한번 자리 한번 같이 하시죠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무 바빴어. 이제 0.7%의 패배와 계속되는 수사, 압수수색, 고통, 그다음에 사실 좀 다 본인도 쉬고 싶고 주변에서도 치열하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범야권 진보 세력의 독보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사실 제 주변에는 이재명 안정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비판할 때 많고 근데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래도 정치검찰의 마수에서 이재명은 지켜야 된다. 이건 맞아. 아니다. 노무현 지몬미 또 해야 되냐? 맞아요. 이건 공통적이고 두 번째 비판은 하지만 좀 급진적이거나 진보적인 사람들처럼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네. 모자라고 아쉽다. 그래도 현재 제도 정치인 중에는 최고의 정치 역량과 정책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 비슷한 평가예요. 네. 호불호는 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민주당이 옛날에 21대 때 체포동의안 가결한 사람들은 죽어도 용납이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일단 체포동의안은 다 같이 100% 부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만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는 비판할 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정정당당하고 멋있습니까? 근데 정치검찰 아가리에다가 자기 당 대표를 잡아먹으라고 안 그래도 이미 그럼요. 당했고 뭐 난리 났었어요. 심지어 노무현을 타살한 걸 본 자들이 지금 생각해도 또 치가 떨리네요. 그래서 밖에서도 우리 지지자들이 밖에서도 좀 중도적인 분들하고도 대화해서 이재명을 이해하고 이재명을 응원하고 아유, 그럼요. 비판하지만 또는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범야권의 지도자로서 또 윤석열의 법정에 맞서는 리더로서 우리 함께 가야 된다는 설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저희 지지자들도 엄청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더 하자는 거죠. 더 하자는 거죠. 희두가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맞다 내일 나 안진걸 소장님 촬영 있어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소장님 나오신다고. 네. 황희두가 안진걸 소장님께 좀 특별한 질문을 요청을 해서 제가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자, 황희두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민단체의 상징과도 같은 안진걸 소장님. 요즘 청년들은 시민단체에 관심이 줄고 후원도 줄면서 지속 가능성이 우려가 됩니다. 혹시 단체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고 연대적으로 좀 확산시킬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이게 이제 시도가 질문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 활동을 참여하러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치 참여도 하고 정당 활동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2030이 참여가 저조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정당에도 악영향을 끼쳐요. 물론 노조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바로 정당 정치에 관심 있는 2030도 꽤 있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보면 뭐 민주당도 2030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일단 시민단체 보면 예전 2030 회원들이 다수였죠. 간사도 활동가도. 근데 지금은 활동가들도 4050 60이 많고 회원도 4050 60이 많아요. 이건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야당들도 보면 진보정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보면 40대부터 60대들이 훨씬 많잖아요. 2030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얘기라고 이걸 봐야 된다.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한국 견학 오신 분들 보면요. 60대, 70대, 80대예요. 50대도 드물어요, 이제. 연령대가 그렇게 우리가 노령화되고 재생산, 그러니까 일종의 활동가든 지지자의 재생산이 실패하면 일본 사회 지금 극우화돼 우경화되잖아요. 한국도 이 4050, 60 세대가 뭐 민주당의 황금시대 앞으로 이끌 거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투표 때 60대까지 이제 진보가 되어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만약 10대,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만약에 보수화되거나 또는 시민운동이나 노동조합이나 우리 진보정당 또는 개혁정당과 접촉면이 줄어들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외면받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럽도 막 영국에서 지금 노동당이 그나마 압승해서 다행이지 유럽도 지금 극우정당들이 판을 치잖아요. 근데 그 극우정당에 젊은이들이 많이 뛰어들어요. 왜냐하면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실업 이런 거에 대한 분노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그냥 극우정당한테 막 뛰어들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한국도 걱정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은 극우정당의 토대가 약한다 하더라도 일부 대형교회나 워낙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200년 동안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켜놓은 건 진짜 10대, 20대, 30대, 40대들이 데모도 열심히 하고 노동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버린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우리 10, 20, 30 세대를 믿습니다. 다만 회원이나 활동가가 예전보다 많이 줄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심을 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진보정당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저는 모든 사업의 초점을 지금 어쩔 수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당장 지금 너무나 힘든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조직사업 또는 뭔가 강자사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사업의 모든 핵심은 10, 20, 30을 만나고 그들이 정당에 오고 시민단체 와가지고 뭐 강의도 좋고 뭐 유시민 작가의 만남도 좋고 뭐 프로게이머
페이커입니까? 아 맞아요, 페이커. 예,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를 도와준다면 페이커와 뭐 한마당 뭐 이런 것도 민주당이 주최할 수도 있고 시민은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페이커 선생님 설마 오시지 않겠죠? 세계 게임 대통령님이신. 근데 뭐 예를 그런데 예전에 제가 박영선 시장 후보 유세 도와드렸을 때 이세돌 바둑 저 천재하고 저하고 같이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우호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그러니까 뭐 수단 방법, 나쁜 수단 방법 빼고 1020, 30이 관심 있고 그분들의 도움이 되는 거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뭔가 자리나 코스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진보정당이, 시민단체들이 10대 30대고 이렇게 가깝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민주당에 또 시민단체 오면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고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엄청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활동 부서도 더 늘리고 예산도 대폭 늘리고 정성도 훨씬 쏟아야 돼요. 황희부 작가님 지적이 딱 맞습니다. 굉장한 좋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질문 많이 받은 마크 말씨님이 달아주신 거죠. 질문인데 안 좋은 일에만 늘 앞장서시는데 어떻게 항상 웃을까요? 아유 근데 이제 힘든 일 하는데 인상 쏟아면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2010년대 6달 동안 2천만 명 국민들이 제때 힘을 실었잖아. 비록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 다행이다. 저희는 더 웃고 인상 쏟아낼 게 아니라 더 웃고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인상을 쓸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우리 국민이 민중이 승리한다. 낙관과 긍정으로 버텨야 된다. 돌파하자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키노피카치발님 질문인데 다음 총선에서 비례로 출마 예정이신지 물어봐 주세요. 지난번 총선, 이번 총선 때 뭐 그런 제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이 없었고 하려고 하는 좋은 분들을 도와주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절대로 안 한다는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절대로 안 한다는 사람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저는 국어하고 수학을 잘해요. 맞아요. 국어, 주제파, 수학 분수를 잘 알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섣불리 나서거나 그러지 않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딱 이 느낌이 드는 게 다음 총선 안진걸 출마 딱 이걸로 지금 들리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소장님 같은 분도 역할 해주시는 게 그전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신인 변호사처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올인하고 싶어요. 오케이. 저 때문에 지지했다 피해를 본 양재열 변호사님과 최진봉 교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죠. 여기서 소장님 때문에 방송 다 잘렸다고 인터뷰했잖아요. 정치오락실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오홍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재직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선후배 동료 한 명 뽑아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동료. 이거 물건이네 뭐 이런. 기억에 선배님은 박원순 변호사님이었어요. 네네. 잠 안 자고 거의 24시간 일하는 오로지 나라와 국민과 시민만 생각하는 다시는 그런 정치인 행정가 시민운동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거의 이재명 대표님하고 딱 두 사람 조희영 교육감 세 사람한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세 사람은 자나깨나 무조건 나라가 국민 걱정하는구나.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진정성을 실천으로 돌파해요. 매일처럼 뭔가를 일을 만들고 실천해요. 후배 중에는 탁현민 선생님? 그때도 많이 눈에 저보다 후배 간사님인데 그때도 선배는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저기 박원순 시장님 후배는 탁현민 이렇게 세 명 가장 기억에 성남 참여연대에서는 이재명 그다음에 참여연대에서는 탁현민 간사님. 알겠습니다. 소장님. 시청자분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광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드세요, 소장님. 꺼내주세요. 이거 2개 먹어도 되나요? 그럼요. 아니 하나 아낄 거예요. 하나 그 가방에 넣어서 남은 즙까지 빨아먹어야죠. 아임굿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상품인데 민주시장에서 정말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임굿은 기력회복, 숙취해소에 특허를 받은 온가족 과채 활력 음료고요. 간에 좋은 스피루리나 그리고 해독작용의 미나리 그리고 패션으로 꿀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된 음료입니다. 특히 핵심 원료인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바쁘시네요, 소장님. 아임굿 팬이고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감기 기능 개선 효과를 주고 피부 건강 및 운동 능력까지 향상시켜주는 그런 음료인데요. 아임굿이 한 포에 비타민 5종, 미네랄 6종, 아미노산 18종, 총 29종의 성분이 무려 이 한 포에 다 담겨 있다. 그렇다 보니까 매회차 재구매와 또 대량 구매 이런 매니아층이 많은 음료가 바로 이 아임굿인데 리얼 후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딩 아이가 허약해서 이것저것 먹이는데 아임굿 먹이다가 한약 먹였는데 한약보다 아임굿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다시 먹이고 있습니다. 예. 자, 하루 한 개만 먹으면 오후에 체력이 딸려서 오전, 오후 2포 먹이니 한 포씩 눈에 띄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해서 차갑게 먹는 걸 추천합니다. 요렇게. 예, 시원할 때 더 맛있어요. 맞아요. 아임굿이. 이게 만약에 좀 진하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탄산수나 물 이렇게 살짝 섞어서 드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아임굿 사장님이 민주진영에 한해서만 할인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좋은 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쿠팡과 네이버 등에 사면 정가인데 거기로 검색하시지 마시고 여기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 있으시죠? 010-9129-0880으로 전화를 주셔서 정치오락실 보고 전화했는데 아임굿 이거 구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시면 아마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임굿 진짜 좋은 음료고 저도 매일 챙겨 먹거든요. 몸에 확실히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드셔보시고 체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구매, 이게 다 여러분들 경제 다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아임굿도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이잖아요. 건강 벤처인데 이런 데가 잘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대기업 제품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또 한 번 먹겠습니다. 야,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한 번 먹게 되면 계속 재구매하실 겁니다. 아임굿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방울 빨아먹으면 이렇게 돼요. 너무 아까워서, 너무 좋아서. 마지막으로 최고. 오늘 출연 소감도 좋고 제작자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오락실 TV 한 100만 만들어 주시고 안진걸 TV도 100만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여러분이 응원하고 지지하신 만큼 주변에 더 많은 아직도 중도층이나 보수층인데 오해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함께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임굿 베리굿 정치오락실 베리베리굿. 고맙습니다. 저는 수고했습니다.